Aujourd'hui, c'est un perdreau rouge, en fait, qui est élevé avec des graines de sarrasin, donc qu'on réduit en crème, avec de la fève de tonka à l'intérieur, et avec des choux pak choy qu'on nappe, enfin qu'on part avec des écorces de massis. Et voilà, après c'est juste snacké, le tout dressé avec de la banane plantain autour et des épices saupoudrées dessus. 요리는 마법과 같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요리사의 손길에 따라 수백 수천 가지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프랑스 요리사 조나단에게는 음식의 맛을 살리는 신비의 가루가 있습니다. 향기나는 식물 스파이스입니다. Pour moi, tout est relatif en fait. Après, quand on voyage et qu'on va dans un pays où ça sent énormément, en parlant des odeurs, on est attiré par l'odeur principalement parce que vous la sentez de loin. Quand vous travaillez une épice, que vous le cuisinez une épice, ça sent de très loin. 카레에서 고기 요리 그리고 디저트까지 스파이스는 우리의 음식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신비의 식물 스파이스. 누군가에겐 종교였고 또 누군가에겐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을 매혹시킨 낙원의 향기. 이것은 요리하는 인류,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적도 부근의 열대우림. 이곳은 인류를 매혹시켰던 신비한 식물들의 보물창고입니다. 사람들은 이 향기나는 식물들을 향신료, 스파이스라 부릅니다. 그중 하나가 후추입니다. 예전부터 후추가 많아 후추산이라 불리는 인도 남부의 숲. 이곳의 농부들은 건기가 끝나는 시기에 후추를 수확합니다. കുരുമുളക് വിളവെടുക്കുന്ന സമയമാണെന്ന് അറിയാൻ അത് കുരുമുളക് അനുസരണം നമുക്ക് ഡിസംബർ ജനുവരി മാസത്തോടു കൂടിയാണ് സാധാരണ വിളവെടുപ്പാറാകുന്നത്. അതെന്ന് അറിയാൻ കാരണം ഇങ്ങനെ തിരി ഇങ്ങനെ പഴുത്ത് ചുമന്ന കളറായിട്ട് വരും. അങ്ങനെ പറഞ്ഞാൽ മതി. ഡിസംബർ ജനുവരി 마스터로 കൂടിയാണ് നമുക്കിത്. 열대기후 어디서든 자생하는 생명력 덕분에 후추나무는 한 그루당 5, 6kg의 열매를 거뜬히 내줍니다. 녹색 다발의 후추 열매는 발로 밟아 줄기에서 알갱이를 분리합니다.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농부 살림 씨는 열매가 상하지 않도록 전통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열매를 찾기 위해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고 또 다른 유럽 열강들은 인도로 가는 빠른 뱃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작은 열매에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그것은 후추 특유의 향 때문입니다. 그 향을 잘 보존하기 위해 오래전 인도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1분씩 6번에 걸쳐 삶아 미생물을 살균시킵니다.
껍질째 가공하는 이유는 겉껍질에 향미 성분이 많기 때문. 일주일간 뜨거운 햇볕에 말려야 더 맵고 향이 강합니다. 후추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직전 후추를 빻는 것은 그 안의 향 분자들을 깨워 향미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추는 육류의 누린내와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맵고 알싸한 향으로 요리의 맛을 돋웁니다. 후추로 인해 양념이란 개념이 없었던 인류의 음식 문화가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그렇다면 후추의 가치를 세상에 처음 알린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란 이스파한은 사막을 횡단하며 세계 무역 도시로 번성한 이슬람 제국의 도시입니다. 도시의 시장 바자에는 비단, 구리 세공품 등 동서양의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곳을 세상의 절반이라 부를 만큼 번창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든 것은 바로 향신료였습니다. 향신료를 얻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이슬람 제국은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향료 바자라 하여 지금도 이곳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향신료가 모여 있습니다. 후추를 비롯해서 육두구, 강황, 시나몬에 이르기까지 향신료의 종류는 천여 가지에 달합니다. 인류의 요리에 왜 이토록 향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재미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은 눈을 가리고 코를 막은 뒤에 자극적인 향과 매운맛을 내는 양파즙을 마셔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맛을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Strawberry, zucchini, cucumber. 인간은 코를 막은 상태에선 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혀끝으로 맛보는 미각은 5종류에 불과하지만 후각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즉 후각이 맛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Onion. 만약 스파이스가 없었다면 인류의 요리가 지금같이 다채롭지 못했을 겁니다. 향신료는 세상에 없는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c'est un mélange qui donne du goût, du parfum, de la liaison pour du sauce. Et on peut pas, il y a une magie de ces épices-là, c'est magique et
소고기에 꼬리살을 끓여 붙인 젤리에 식물의 향을 보탭니다. 향신료에 색을 입힌 조린 감자는 금빛 보속함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모로코 대표 요리사인 이삼 자파리는 주방의 흔한 재료로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향신료가 있기에 가능한 일 때문에 요리사 자파리에게 향신료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마법의 비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모로코의 황량한 산악지대. 아메힐은 향신료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그가 지금 향하는 곳은 깊은 산중, 베르베르 마을 주민들의 오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닿으려면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도 모자라서 마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هذا جا متكي على الجبل ومن تما يعني تيصعب الوصول للناس اللي يعني بحال نقولوا اللي تيسرقوا داكشي. هو مخزن عند مخزن جماعي معروف باللغه المحليه اكادير. 베르베르인들의 비밀 보관소 아가디르. 사람들은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귀한 물건을 이곳에 보관해 왔습니다. 바로 사프란입니다. 사프란은 꽃의 붉은 암술,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입니다. 사프란을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 꽃이 피는 단 2주.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صباح شكو اختي تتفوق ترى تقامك اللي غورتي تتفوق تيمون الخيكيس تسكت مكان 햇살이 강해지면 사프란의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수확은 꽃잎이 살짝 벌어지는 새벽 시간에 맞춥니다. 이슬도 털어냅니다. 수분의 정도가 사프란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프란이 가장 비싼 이유는 마른 사프란 1kg을 얻으려면 15만 송이 이상의 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프란 수확 시기 베르베르 마을의 장이소입니다. 농부들이 사프란 도매상을 찾아옵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사프란은 뉴욕, 파리 등 전 세계 고급 향신료 시장으로 팔립니다. 지금도 유럽 시장에서 사프란 1kg의 가격은 6,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나 합니다. 한때 사프란은 금보다 비싼 스파이스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오늘 농부가 손에 쥔 것은 그 가격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بركة شوية مزيان. هذا العام شوية طلع شوية مزيان على خاطر كان قليل هذاك الشيء طالع شوية. 금보다 비싼 향신료 사프란은 그럼 어떤 요리에 쓰였을까요? 요리사 가반이 만드는 것은 페르시아 왕실의 전통 요리 샤미 케밥과 베르요니.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프란입니다. زعفرون و به خاطر اینکه هم خاصیت زیادی داره، هم رنگ و غذا را بهش میده و هم عطر غذا را بهش میده.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을 내는 사프란은 이슬람 사람에게 그야말로 신기의 양념이었습니다. 향신료가 인류를 매혹시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진 오묘한 색 때문입니다. 양귀비꽃에서는 붉은 천연염료, 사프란으로는 노란 염료를 만듭니다. 염색사들은 화학염료와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색을 냅니다. 사프란은 아랍어로 황금빛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빛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슈라는 1400년 전 순교한 이맘 후세인을 기리는 시아파 무슬림의 추모 명절입니다. 사람들은 탄식과 고통으로 선지자를 애도합니다. 한편에선 아슈라를 위한 특별한 음식이 준비됩니다. 사프란으로 황금색 물을 들인 밥입니다. 먼 길을 달려온 순례자들을 위한 금빛 만찬. 그 빛은 무슬림에게 신성한 의미를 갖습니다. 추모가 끝나면 사람들은 사원에 모두 모여 황금색 밥을 나눠 먹습니다. 예로부터 이슬람 사람들은 사프란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들에게 사프란은 치유의 음식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아플 때면 신에게 건강을 기도하고 사프란 음식을 준비합니다. غذا بسیار بسیار عالیه. این غذای سنتیه که در ایران نسل به نسل گشته و این جزء مراسم ماست که هر سال این غذا توزیع میشه. مثلا روز عاشورا غذا فقط همین فسنجانه. وفاكهة وأبا متاعا لكم ولأنعامكم صدق الله العلي العظيم.
지구의 최북단 그린란드 요리사인 예프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설원을 누빕니다. 식재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는 물론이고 풀 한 포기조차 없을 것 같은 얼음의 땅에서 요리사가 찾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프가 찾는 것은 북극에 자생하는 이끼입니다. 북극의 이끼는 1m의 눈 속에서도 술록이 찾을 수 있을 만큼 강한 향을 품고 있습니다. And it's a very forceful flavor. You will have it in your mouth for a long time. That's why we like to match it up with a dessert, so you have some sweetness to sort of work together with the bitterness to give it a full flavor. 이끼는 그에게 최고의 향신료입니다. EF의 일터는 북극에 자리한 최고급 호텔. 그가 만드는 요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보기 어려운 재료들로 만들어집니다. 북극의 셰프 예프 닐센. 오늘 그의 요리는 사향소 구이입니다. 고기를 비롯해 모든 재료는 북극의 자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The food that we do is very uncomplicated. It's also when you look outside, you see how clean and brutal sort of the nature is. When we cook here, it's priority for us to use the local ingredients and. 그는 실험적 방법으로 자연이 주는 식재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물범 고기는 머스터드 소스를 넣어 젤리로 만들고 거품 형태의 무스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납작한 빵 조각을 얹어 바삭한 식감을 더합니다. 후식은 딸기와 크로베리를 이용합니다. 이때 갓 채취해온 검은 이끼를 기름에 살짝 튀겨 달콤한 과일의 향과 어우러지게 합니다. 극한의 땅, 자연의 향과 빛을 담은 요리가 탄생합니다. 요리 재료인 향신료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해온 문화권이 있습니다. 봄이 찾아오면 인도에서는 한 해 풍년을 기약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축제의 주인공은 물소입니다. 진흙으로 채워진 150m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물소들. 명예를 건 15초의 승부입니다. 경주에 출전하는 물소는 전담 사육사에 훈련용 수영장까지 그야말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올해 14살의 이 물소는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이 코나 남에게
14 ವರ್ಷದಿಂದ ನಮ್ಮ ಕೈಯಲ್ಲಿ ಇದ್ದು ಇದು ನಮಗೆ 25-30 ಅಷ್ಟು ಪವನ್ ತಂದು ಕೊಟ್ಟಿದ್ದಾನೆ, ಅಷ್ಟು ಓಡಿಸಿದ್ದಾನೆ, ಮತ್ತು ಅಷ್ಟು ನಮ್ಮ ಹತ್ರ ಪ್ರೀತಿ ಅದಕ್ಕಿದೆ. 물소는 엄격한 식이요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식은 건초지만 사육사는 물소를 위해 특식을 준비합니다. 향신료 중 하나인 호로파입니다. 호로파는 체온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어 인도의 뜨거운 기온을 견디게 합니다. 축제의 아침, 사육사들은 물소에게 강황물을 뿌리며 승리를 축원합니다. 강황은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지난 4,000년 동안 향신료를 생약으로 사용해온 인도인들. 그들에게 향신료는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에 숨겨진 에너지를 끌어내는 신비한 약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술로 알려진 인도의 전통 무술 칼라리 파야트. 이 격투술은 한때 유럽의 군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거친 격투와 수행으로 심신을 다지는 이 검투사에게도 향신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들의 치료는 전통 의술 아유르베다입니다. 아유르베다는 자연과 인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말린 생강으로 땀구멍을 열어주고 근육 통증을 줄이기 위해 강황을 사용합니다. Every human being has a typical body constituents or called prakriti. So according to the patient, we select the herbs. And in this special case, we have medicines which are anti-inflammatory, anti-rheumatic, and which helps the person to recover from any sort of joint disorders.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만큼 건강한 생활은 없다고 믿는 인도 사람들. 그들은 아주 오래전 향기라는 식물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리하는 인류에게 약재로서의 향신료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58년 경력의 국민 셰프 실바는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 말합니다. ලංකාවේ ආහාර හැදීමේදී ගන්නවා රසකාරක 42ක්. ඒ රසකාරක කියන්නේ ආයුර්වේද ඖෂධ 42ක. ඒකම ලෝකයේ කිසිම කෙනෙක් නොදාන ඖෂධයක් අපේ ශ්‍රී ලංකාවේ දානවා. 습한 생선, 차가운 고기 요리에 스파이스로 맛과 영양을 조화해내는 것. 요리사에게 향신료보다 좋은 식재료는 없습니다.
오래전 향신료를 약재라 믿은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바로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향신료가 바다 건너 낙원으로부터 온 신비스러운 식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식사 전에 즐겨 마셨다는 와인, 히포크라테는 입맛을 돋우는 약주였습니다. 히포크라테는 인도의 후추, 스리랑카의 시나몬 등 동방에서 온 각종 향신료를 와인에 듬뿍 넣습니다. 꼬박 하루를 묵힌 뒤에 거름망에 걸러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금이라 불렀습니다. 세계적인 음식 역사가 아이반 데이. 그는 600년 전 왕실의 기록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오른 200여 개의 요리 접시 모두에 향신료가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Which is called long pepper. This was the favorite pepper of the Romans. They thought it was the best pepper. I agree. Or cloves. It was a very popular spice in everything, but very strong, very, very, very strong flavor. 주방은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왕실 유지비의 3분의 2가 식사 비용으로 들어갈 만큼 왕가의 식탁엔 오르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요리사들은 서열에 따라서 빵, 고기, 채소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가장 중책을 맡은 이는 향신료를 담당한 주방의 집사였습니다. 오직 주방의 집사만이 자물쇠가 채워진 향신료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세계를 거쳐야만 했던 향신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쌌습니다. 육두구 한 줌이 소 7마리 가격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향신료는 먹을 수 있는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Now, they did this to show off because they wanted to tell everyone how wealthy I am, how much money I have. So when people tasted, they thought, oh, wonderful, you must be a very rich man. 귀족들은 자기 과실을 위해 경쟁적으로 요리에 더 많은 향신료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땅콩과 건포도 등 견과류를 시려 꿰고 각종 향신료를 듬뿍 넣은 밀가루 반죽을 둘러 구워내는 일종의 케이크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이 케이크는 왕에게만 진상됐던 최고급 요리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열대 향신료는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졌고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좀 더 많은 향신료를 손에 쥐고자 했고 그 열망은 대항해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So the British Empire, which is one of the biggest empire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one of the reasons was this desire to find spices. 인도네시아 말루쿠 제도의 외딴 섬 반다. 유럽 열강들은 이 섬을 차지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작은 열매의 씨, 육두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섬은 당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육두구를 생산해냈습니다.
육두군은 지금도 원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Terus warna kulit itu kuning, warnanya kuning. Kalau belum tua warnanya masih hijau. Kalau sudah matang, palanya nanti dia orang Banda bilang dia pecah. 수확은 통발이 달린 장대를 이용합니다. 나뭇가지를 해치지 않고 열매를 손쉽게 딸 수 있는 전통 방식입니다. 일일이 손을 타야 하기에 온 가족이 수확에 매달려야 합니다. 육두구 열매는 그 자리에서 분리 작업을 합니다. 노란 과일 속 붉은 껍질에 쌓여 있는 씨앗이 육두구입니다. 그물처럼 생긴 붉은 껍질 역시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내는 육두구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향신료입니다. 온두리아니가 준비하는 것은 익간고랭, 생선 튀김 요리입니다. 먼저 다진 마늘로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한 뒤에 밀가루 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냅니다. 생선 요리에 달고 매운맛을 내는 소스를 곁들이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오랜 전통. 육두구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준비합니다. Dilihat dari buah pala rasanya senang. Kalau bunganya bikin kue. Sedangkan bijinya ini bisa masak ayam atau daging-daging yang lain. 말린 정향, 시나몬과 함께 갈지 않은 육두구를 통째로 넣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 하나가 아름다운 요리 한 접시를 완성합니다. 껍질을 분리한 육두구는 5일 동안 뜨거운 연기로 건조시킵니다. 500년 전, 이 갈색 씨앗은 유럽 사회에서 최고의 몸값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겐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7월의 늦은 밤 마을의 원로들이 모입니다. Terima kasih itu segera rame-rame. Di depan negala wal bala wal wabah wal pusak wal mihanib ma haram minha wa ma batban min baladina hadha. 원로들은 육두구와 정향 등 4가지 향신료로 향유를 만듭니다. 재앙의 역사를 기억하는 특별한 의식에 쓰일 향유입니다. 말로쿠 제도의 고대 의식 뿔사뿌. 이것은 피를 부르는 의식입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야자수 줄기를 휘두르며 남자로서의 강인함을 과시합니다. 육두구 농부인 샤리프는 10수년째 이 의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ni merupakan kewajiban. Artinya takut, sakit itu biasa. Jadi harus ikut. Jadi walaupun sakit bagaimanapun harus ikut. Karena ini turun-temurun dari leluhur. 이들은 상처를 통해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 정복자들에게 대항하지 못했던 무력함, 그 쓰린 기억의 상처입니다.
의식이 끝난 이들의 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상처는 향유로 치료합니다. 이들에게 향신료로 만든 향유는 치유 이상의 신성한 의미를 갖습니다. Waktu pukul inginnya dendam, maunya pukul sampai sobek, mau tumpah darah gitu. Pada akhirnya forte, seperti biasa. Kalau ikut ya rasa bangga karena sudah melaksanakan tugas daripada leluhur kami. 15세기 초 향신료 가격이 치솟자 유럽인들은 원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든 상인이자 정복자였습니다. 1619년 여름 말루크의 작은 섬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 용병까지 대동한 대규모 학살이었습니다. 학살에 나선 이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총독 얀 쿤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44명의 부족장을 처형했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이는 노예로 팔거나 극형에 처했습니다. 향신료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열매를 불태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원주민의 삶은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잔혹한 역사는 3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향신료 가격이 폭락하자 유럽인들의 광기 어린 욕망은 사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낙원의 향기가 불러온 비극은 여전히 핏빛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낙원의 향기를 향한 인류의 갈증은 이제 사라진 걸까요? 여기 향기나는 식물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노마의 요리사입니다. So some of them are a bit more bitter, some of them are a bit more sweet. Some of them even taste like spices and things that we usually wouldn't find in Denmark. And just by coming to the coast, you all of a sudden can find flavors that you think are from Mexico or from Thailand or something like that. 그의 임무는 덴마크의 자연에서 토종 향신료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One of the best things in life. 레오나르도의 일터인 노마, 21세기 요리 혁명을 이끄는 곳이라 불립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들과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이곳의 한 끼 식사는 40만 원이 넘습니다. 모두 토종 재료를 이용한 실험적인 요리들입니다. 노마의 주방. 전 세계에서 온 요리사들의 임무는 자연에서 채집해온 토종 식재료를 손질하는 일입니다. 이들을 이끄는 한 천재적인 셰프가 있습니다. Big roots, huh? When you break them, you can really smell it. This looks like a tulip leaf. This here, but it grows wild near water in forests, and it smells strong of garlic. And you know, I mean, 10 years ago, hardly any used these ingredients.
100 years ago, everybody used it. 그의 주방은 창조의 공간입니다. 재미나는 과학 실험을 하듯 요리사는 토종 식물을 이용해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향기나는 식물, 향신료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Cooking is, as on a human perspective, it's who we are. Cooking is what makes us alive. Without cooking, we would still be primates, you know, living in a jungle, swinging in trees, you know. I mean, cooking made us human. 인류를 매혹시킨 마법의 스파이스. 나군의 향기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리하는 인류, 우리 안에 있습니다.